네, 오늘 일교차가 최대 20도까지 난다라고 하죠. 우리 주식시장 변동폭도 강한데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 주식시장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용빈 선임주임과 함께하는 마켓세븐 주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습니다. 전기차 절대 강자인 테슬라가 있는 미국 공략을 성공한다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현대차 그룹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파운드리 업체들의 가격이 줄지어 인상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대만 TSMC가 스타트를 끊었고요. 삼성전자도 최대 20% 가격 인상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애널리스트 특집으로 ETF에 대해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의료용 마리화나였죠. 마이더스 AI가 마리화나 생산 전문 기업 MFM의 지분을 100% 확보하면서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테슬라 비켜로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라고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절대 강자인 테슬라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와 좀 차별되는 현대차만의 강점이 있나요? 현대차만의 강점이라 하면 지금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밀고 있는 것이 아이오닉과 이제 EV6죠. 아이오닉 5와 네, 맞습니다. EV6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와 비교하기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의 밸류가 훨씬 더 많이 있기에 이쪽 부분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비교가 조금 어렵다. 네. 근데 완성차 부분에서 아예 자동차 부분에서만 놓고 봤을 때 특히 이번에 최근에 뭐 독일에서 3대 매거진에서는 특히 뭐 주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안정성 부분에서는 특히 그 현대차가 좀 더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내려졌었고요. 그래서 특히 모델 Y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그 대형 SUV, 팰리세이드부터 이제 제네시스까지 대형 프리미엄 승용차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고마진 폭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건데 앞으로 얼만큼 이제 버틸 수 있느냐. 이 기초 체력 부분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 프리미엄 제품 쪽에서는 기초 체력을 보태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도 좀 승산이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현대 기아차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체력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리비안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18%, 17% 급등을 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래서인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와 리비안 상승발 훈풍으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자동차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조지아주 전기차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특히 이번에 현대차의 조지아는 사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에 공장이 지어지게 된다면 조지아라든지 엘리바마 사이 근처로 이제 공장이 착공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SK온이라고 하죠.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 근처에 이제 다 공장이 있거든요.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또 SK온 이렇게 공장인데 이 세 개의 벤더들을 협업함으로써 특히 SK온 같은 경우에 이제 포드향뿐만 아니라 현대차로도 계속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이 SK온 관련주라든지 그 대형주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품주 관련해서는 특히 조지아라든지 엘리바마주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와 같이 동반 진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SL이라든지 뭐 화신, 평화전공 그리고 만도, 한원 시스템 이런 관련주들도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완성차와 그리고 부품주,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인 상승 훈풍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해 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파운드리 20% 인상. 그런데 넘치는 수요의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스타트를 끊었고 삼성전자도 이에 맞서서 20%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파운드리 관련주 흐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파운드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대부분의 장비주라든지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DB 하이텍을 제외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파운드리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장비 쪽 부분에서도 그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 때문에 장비도 많이 발주가 못됐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급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제 가격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가격 인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9월쯤에도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런 부분을 왔을 때 좀 단기적인 이슈겠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 좀 크게 본다면 이 그 파운드의 외형 선장은 그 가격 인상과 함께 같이 P와 Q가 같이 동반 선장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지속적으로는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의전을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도체주야말로 정말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뭐 전공정, 후공정, 네. 소부장. 이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할지 여쭤볼게요. 이 바이든의 방안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바이든의 방안이 어떤 것을 주고받을지라는 데서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 이 반도체를 좀 미국 쪽으로 끌어온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바이든이 분명히 국내에다가 그 투자를 더 해달라라는 쪽의 요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좀 관세를 인하해달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고요. 우리도 정말 네. 받는 게 있겠지만 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투자라는 입장에서 사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특히 이 투자를 더 작년에 한 240조 정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겠다 했었는데 이 부분보다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된다면 특히 국내 장비주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요? 네. 뭐 반도체 장비에 관련해서는 지금 좀 제가 선호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PSK라든지 한미반도체 정도는 좀 이제 같이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세 인하 부분까지 이제 좀 눈여겨본다면 이 관세 인하는 사실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 그 국내 증시에 좀 다른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에 오늘 이번 주 이슈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마리화나 합법 하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미있었나요? 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리화나 관련주 테마성으로 가끔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겠다라는 그런 추진하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살짝씩 올라가는데 그렇게 살짝씩 올라가는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마리화나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봐도 좋은지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네, 특히 국내 마리화나 관련주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그 유명한 국내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테마성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몇 두 개 업체 정도는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 정지요. 네, 감사 이슈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봤을 때 미국 쪽으로 봤을 때도요. 그 마리화나 유통이라든지 마리화나 의료라든지 기호용품 이런 데 다 그 관련 기업들의 사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부분대로 국내라든지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 차원의 그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장기적으로는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부분이 실제화된다면 사실은 지금 봤을 때는 조금 그 법제화 관련 이슈에서만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특히 그 대표되는 제약주거든요. 마리화나 같은 경우. 그렇죠. 제약 바이오 때문에 종목 중 네. 이렇게 하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약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많이 꺼려합니다. 특히 그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기관들의 수급이 확실히 좀 다운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 성격상 좀 투기적인 자본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지 굳이 좀 장기 투자로 보시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리화나 관련주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글쎄 하는 그런 분위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과 하는 월요일장 마켓 7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